기원전 1200년경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시대 중 하나가 갑작스러운 종말을 맞이합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화려한 문화를 자랑하던 히타이트 제국이 지도에서 사라지고 그리스의 미케네 문명은 폐허가 되었으며 고대 무역의 중심지였던 우가리트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수백 년간 지중해를 지배했던 거대한 문명들이 불과 한 세대 만에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파괴의 중심에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집단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바다 민족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3세는 자신의 장제전 벽면에 정체불명의 침략자들과의 처절한 전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그들 앞에서 버틸 수 없었다. 그들은 바다에서부터 몰려와 온 땅에 전쟁의 불길을 지폈다는 기록은 수천 년간 바다 민족을 문명을 파괴한 야만적인 약탈자로 각인시켰습니다. 깃털 달린 투구를 쓰고 날카로운 청동검을 휘두르며 배를 타고 나타난 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어디에서 왔으며 왜 모든 것을 파괴해야만 했을까요? 하지만 최근의 고고학적 발견과 과학적 분석은 이 오래된 이야기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다 민족은 정말 이 모든 붕괴의 원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무너지고 있던 세상의 결과이자 증상은 아니었을까요? 오늘 미스터리 레코드에서는 폐허가 된 고대 도시의 잿더미 속에서 문명의 붕괴를 둘러싼 거대한 진실을 추적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략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의 가장 빛나던 시대, 청동기 시대의 종말을 고한 거대한 재앙의 전모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다 민족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들이 등장하기 이전의 세계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기원전 13세기 동부 지중해는 오늘날의 세계와 시대에 비견될 만큼 활발한 교류와 번영을 누리던 청동기 시대 후기의 황금기였습니다. 이 시대의 슈퍼파워는 크게 세 세력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축복을 받은 영원한 제국, 이집트 신왕국, 아나톨리아 고원을 중심으로 철기 기술의 비밀을 품고 있던 강대국, 히타이트 제국, 그리고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스의 배경이 된 황금 가면의 아가멤논으로 대표되는 그리스 본토의 미케네 문명. 이들 외에도 키프로스, 가나안 지역의 도시 국가들, 그리고 동서 무역의 허브였던 시리아의 우가리트 왕국 등이 복잡한 외교 및 무역 네트워크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불리는 이유, 바로 청동 때문입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당시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유용한 도구를 만드는 핵심 소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리와 주석이 한 지역에서 같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구리는 주로 키프로스에서, 주석은 멀리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 수입해와야 했습니다. 즉, 이 위대한 문명들은 국제 무역 없이는 국방과 경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운명 공동체였던 셈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히타이트 왕에게 나의 형제여라고 부르며 안부를 물었고 왕실 간의 정략 결혼과 선물 교환은 일상이었습니다. 이 안정된 시스템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이 가까워지면서 이 견고해 보이던 세계에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히타이트의 수도 하투사에서 발견된 점토판 편지들은 다급한 위기 상황을 전합니다. 히타이트의 왕은 우가리트의 왕에게 다급하게 식량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곳은 기근이 들어 죽음의 문턱에 있다. 우리를 살릴 곡물을 보내달라. 과학자들은 당시의 기후를 분석한 끝에 지중해 전역이 약 300년간 지속된 극심한 메가 가뭄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이은 흉작은 식량 부족을 야기했고 굶주린 사람들은 도시를 버리고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기반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역사의 무대에 정체불명의 세력, 바다 민족이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집트 제19왕조의 파라오 메르넵타의 비석에는 리비아인들과 연합하여 이집트 델타 지역을 침공한 바다의 이방인들을 격퇴했다는 기록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재앙은 람세스 3세의 시대에 찾아옵니다. 람세스 3세는 자신의 장제전인 메디네트 하부의 벽면 전체를 사용하여 문명의 존망을 건 대전쟁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람세스 3세의 기록에 따르면 바다 민족은 단일 민족이 아닌 여러 부족의 연합체였습니다. 이집트 기록은 그들을 펠레세트, 체케르, 셰르덴, 데넨, 웨세시 등으로 구분하여 묘사합니다. 이들은 가족과 재산을 모두 이끌고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진경로에 있던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막강했던 히타이트 제국은 수도 하투사가 불타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무역 도시 우가리트에서는 왕이 다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마지막 편지를 보낸 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미케네 궁전들도 모두 파괴되고 버려졌습니다. 마침내 인류 문명의 마지막 보루, 이집트의 국경에 다다른 바다 민족. 람세스 3세는 나일강 삼각주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해전을 벌입니다. 이집트 군은 강변의 궁수들을 매복시키고 갈고리를 이용해 바다 민족의 배를 끌어당겨 전복시키는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처절한 전투 끝에 람세스 3세는 가까스로 침략자들을 격퇴하고 이집트를 지켜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벽화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나는 그물로 그들을 덮쳤고 그들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들의 씨앗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집트는 살아남았지만 승리의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전쟁으로 국력을 소진한 이집트 신왕국 역시 서서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집트의 기록만 본다면 이야기는 명확해 보입니다. 정체불명의 야만적인 침략자 바다민족이 나타나 찬란했던 청동기 문명을 파괴했다.
수십 년간 이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고고학자들은 여기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바다 민족 하나 때문에 그 거대했던 문명들이 모두 무너질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미스터리,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학자들은 이집트 기록에 등장하는 이름들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펠레세트가 성경에 등장하는 블레셋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훗날 가나안 남부 해안에 정착하여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대립하게 되죠. 셰르데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루카는 아나톨리아 남서부의 리키아와 연관짓기도 합니다. 이 가설들을 종합하면 바다 민족은 특정 민족이 아니라 에게, 아나톨리아, 이탈리아 등 지중해 각지에서 온 사람들의 연합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미스터리, 그들은 왜 움직여야만 했는가? 이것이 바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최근의 연구는 바다 민족의 침략이 붕괴의 원인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이던 거대한 시스템 붕괴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메가 가뭄이 바로 그 도화선이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고향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복자가 아니라 사실은 기후 난민에 가까웠을 수 있습니다. 가뭄과 기근은 국제 무역망을 마비시켰습니다. 당장 먹을 곡물도 없는데 누가 사치품이나 무기 재료인 주석을 사려고 했을까요? 무역이 끊기자 청동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청동 무기로 무장한 엘리트 전차 부대에 의존하던 제국들은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는 파탄나고 굶주린 백성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곳곳에서 내부 반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 시기 지중해 동부에는 연쇄적인 대지진, 이른바 지진 폭풍이 휩쓸고 지나갔다는 고고학적 증거도 있습니다. 즉 히타이트, 미케네와 같은 거대 문명들은 바다 민족이 도착하기 훨씬 이전부터 기후변화, 기근, 무역 붕괴, 내부 반란, 자연재해라는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해 이미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 민족은 이렇게 위태롭게 서있던 낡은 집에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파괴자이자 동시에 기존 시스템의 또 다른 희생자였던 셈입니다. 바다 민족이 휩쓸고 간 자리는 깊은 암흑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려했던 궁전들은 폐허가 되고 국제 무역은 끊겼으며 심지어 문자를 기록하는 기술마저 잊혔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폐허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청동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사람들은 다루기 어렵지만 더 강력하고 흔한 금속, 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종말은 곧 철기 시대의 시작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거대 제국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스라엘, 페니키아, 그리스의 도시 국가와 같은 작지만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3200년 전 청동기 문명의 붕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첨단 기술과 복잡한 무역망으로 연결된 우리의 21세기 문명. 우리는 고대인들보다 더 안전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 자원 고갈, 전염병, 경제위기 등 하나의 충격이 전 세계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초연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역사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또 다른 바다 민족을 마주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고대 문명을 무너뜨린 것은 정체불명의 침략자였을까요? 아니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낡은 시스템 그 자체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